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악마와 함께 춤을이라는 책입니다. 크리스타 K. 토마슨 지음, 한재우 옮김, 흐름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분노, 시기, 질투, 앙심과 경멸이 가진 부정적 감정이 과연 나쁜 것인지를 살펴보며 부정적 감정들이 삶에 어떻게 밑거름이 되고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공자, 니체, 스피노자 등 철학자들이 말하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정의와 함께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이고 생산적으로 전환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오는가? 감정 통제형 성인은 감정이 마음을 통제하는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우리는 감정이 격해져 종종 이를 과장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한다. 좌절감을 표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생물을 떠올려 보라. 접시를 깨고 벽을 주먹으로 치고 잔디 깎는 기계를 발로 찬 뒤에 사과하는 일이 얼마나 많나.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건 부정적 감정만이 아니다. 사랑조차도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휩쓸릴 때가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가라앉고 나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하고 화를 낸다. 모두 필사적으로 없애고 싶은 감정에 사로잡힌 적이 있지 않나. 영혼을 짓누르는 슬픔, 어리석은 사랑, 쓰라린 분노, 불타는 질투.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속삭인다.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 난 뭐든 내줄 수 있어. 감정 통제형 성인의 결론은 감정을 더 잘 통제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일리가 있다.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감정을 표출한다고 상상해보라. 자동차 대리점에 원하는 색상의 차가 없다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연필이 부러졌다고 화를 내며 펄펄 뛸지도 모른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감정적이야 라고 하면 그건 보통 비판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때로는 미성숙하거나 프로답지 못하다는 뜻을 내포하기도 한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사람에게 철 좀 들라고 말한다. 이처럼 어른이 된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고 원치 않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나 감정 통제형 성인은 감정적인 사람을 더 깊이 비판하는데 이들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체적이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은 철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주체성, 즉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럼 언제든 감정에 휘둘려 탈선하거나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다른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감정에 휩싸일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정신 차려. 이 문장은 문자 그대로다. 이 세상에서 주체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감정 통제형 성인에 따르면 감정은 정체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 우리의 삶이 왜 편안해야 하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삶이 왜 안락의자 같아야 하냐는 것이다. 언젠가 모두 고통과 좌절, 비통함에 직면할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화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기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했을 때 누군가가 힘내 또는 밝은 면을 봐라고 말해줬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떠올려 보라. 누군가에게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최악은 아니잖아 라는 말을 듣게 된다. 화나는 감정을 토로하면 너가 마음을 넓게 가져, 진정해 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 라는 말을 듣는다. 나쁜 감정은 건강하지 않아 또는 비생산적이야 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독약, 독소, 괴물 또는 암에 비유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좌절감이나 비통함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느끼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감정 통제형 성인의 주요 매력 중 하나는 균형감을 가지라고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 말인즉슨 큰 일은 걱정하되 작은 일에는 연연하지 말라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에 감각을 쓰라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대체로 균형감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기가 대표적인 예다. 시기는 보통 물질주의와 연관되는데 이를테면 우리는 멋진 집과 멋진 차를 소유하는데 너무 집착한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소한 모욕이나 불만을 심각한 불의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가 꽉 막힌 도로에서 내 앞으로 끼어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와 부딪혀 그 하루를 망치게 되면 온 우주가 나를 깎아내리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감정 통제형 성인은 나쁜 감정의 근본 원인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의 의미는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 감정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감정은 더 큰 문제의 증상일 뿐이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바로 균형감 부족 또는 잘못된 것에 대한 관심이다. 이웃의 자동차를 부러워하는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가 실제로 하는 말은 물질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 이다. 즉, 사람들에게 집과 자동차를 소중히 여기지 말거나 덜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교통체증에 대해 지나치게 화내는 사람을 비판할 때는 교통체증은 화낼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피상적인 것이고 교통체증은 사소한 일이라는 의미다. 요컨대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비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비판한다. 물론 우리는 어리석은 일에 지나치게 열중할 수도 있고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균형감을 가지는 것과 나쁜 감정을 없애는 것은 보기보다 연관성이 높지 않다. 사소한 일에 땀을 흘리지 않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큰 일에 땀을 흘리는 건 어떤가? 당신이 완벽한 감정 통제형 성인이 아닌 이상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릴 수 있다. 기쁨과 고통 모두를 사랑하라. 니체가 특별히 좋아하는 격언이 아모르 파티다. 이 라틴어는 운명에 대한 사랑 또는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좋은 것과 나쁜 것, 즐거운 것과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야성적이고 자의적이고 환상적이고 무질서하고 경이로운 것, 모든 것을 포함한 삶 전체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당신의 야생마를 길들이지 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는 나쁜 감정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다. 운명을 사랑하려면 일단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받아들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지 말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다. 사람들은 감정 관리를 이야기할 때 감정은 부정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대개 나쁜 감정을 없애거나 더 좋은 감정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조언한다. 결국 감정을 인정하는 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의 첫 단계로 여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나쁜 감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걸 굳이 없앨 이유가 있겠는가? 아모르 파티가 말하는 받아들임은 부정적인 감정은 자기애의 표현이기 때문에 소중하며 그런 감정이 없으면 삶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걸 의미한다. 또한 나쁜 감정에 대한 호기심까지 사랑하는 태도를 갖는 걸 의미한다. 또 두려움의 일부는 부정적인 감정이 초래할 피해를 생각하는 데서 비롯한다. 하지만 피해는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다. 피해는 우리가 감정에 대해 하는 행동과 감정을 가지고 하는 행동 때문에 발생한다. 감정이 공포가 되는 건 우리가 감정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를 피하려면 고삐를 느슨하게 쥐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은 원래 사소한 것에 짜증을 낸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복잡하고 우리의 감정은 종종 한 가지 이상의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이가 실수로 당신이 아끼는 유리잔을 깨뜨렸다면 당신은 아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 화내지 말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분노는 아이의 의도와 무관하게 어쩌면 깨진 유리잔으로 인해 어디에도 나만의 공간이 없다고 느꼈거나 아끼는 물건을 망가지지 않게 전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분노는 언뜻 보기에는 분명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이 별것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느낄 때 분노한다. 침해나 모욕이 반드시 큰 불이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내 앞에서 꾸무적 대는 사람들 탓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려던 나의 하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내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 물론 아니다. 그래도 내 계획은 차질을 빚는다. 우리는 커피숍의 줄은 불의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므로 화낼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덜 중요하다고 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분노는 사소한 불편뿐만 아니라 중대한 잘못과 그 사이의 모든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인생의 사소한 짜증거리에 화내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지루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 분노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분노를 타인의 문제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비난하며 급발진하는 건 분노에 대처하는 한 방식이다.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분노를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데 누군가의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그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스스로 솔직히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꽃이 만발한 정원에는 벌레가 필요하듯 우리 삶에도 부정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책 악마와 함께 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